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힘이 들고 이럴 때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까 정말로 꿈처럼 사라져 갔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 이것이 꿈이었다면.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장자에 나오는 호접지몽, 즉 나비의 꿈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그 제문론에 보면은 호접지몽이라고 보는데, 장자는 주로 이제 빗대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중에 이제 한 개입니다. 장자가 이제 대청마루에서 이래 낮잠을 즐깁니다. 그런데 이제 나비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너무 그 꿈이 생생해서 정말로 그 나비가 자신인지 장조 자신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 꿈이 생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깨고 나서 너무 그 나비의 꿈이 생생했던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장조라는 이 모습의 이것이 오히려 꿈이고, 그 나비가 진짜 자기였던 것은 아닌지 비몽사몽간에 헷갈렸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면, 제가 서두에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도 그런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어지 아래 이런 거는 그렇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연세가 되는데, 우리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분명 그 당시에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아마 꿈이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꿈이라고 말을 한들 과연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학창시절은 진실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니 과거가 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이, 사실이, 진실이 꿈이 아님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그 증명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증명하려는 순간 이 현실, 이 사실은 과거가 되어버리고 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장자의 그 호접지몽, 제가 저기 적어놨죠. 호접지몽, 나비의 꿈이라는 뜻입니다. 그로 통해서 우리는 장자부터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장자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있어서 꼭 어떠한 우리 생각을,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렇게 뜻으로 전달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뜻으로 각자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런 장자의 그 호접지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한 2가지 정도에 대해서 느낌을 받고, 그 느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고 있지만 어찌 보면
꿈을 꾸고 있는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지금은 엄연히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또는 1년이 지나면 좀 더 세월이 지나면 분명 꿈이 될 것입니다.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로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장자가 꿈을 꾸면서 나비꿈, 본인 어느 것이 진실인지 헷갈릴 정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진실로 어느 것이 진실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바로 살아야 된다. 직시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저로서는 받았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호접지몽에 대한 며칠 전에 제가 적었던 글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나비꿈 이야기입니다. 힘들게 사는 우리의 삶이 꿈인지 현실인지 차라리 꿈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세월이 지내보니까 정말로 꿈이었던 것입니다. 장자는 나비 꿈을 예를 들어서 현실이 꿈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너무 힘이 들고 정말로 꿈이었다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살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견디고 있다 보면 정말로 그 사실이 꿈임을 알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자, 장자의 제물론 호접지몽 이야기다.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 잠이 들어 장주는 장자의 그 이름입니다. 장주는 나비가 된 꿈을 꾼다. 그때 나는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였다. 너무나 즐겁고 기뻐 자신이 장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갑자기 깨어나니 분명 장주였다.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장주가 된 꿈을 꾸었는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비몽사몽이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지금의 현실이 오히려 꿈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자, 서두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꿈에 지갑을 잃어버리고 열쇠를 잃어버려 당황하기도 한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꿈에서 깨어나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의 현실도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 꿈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림에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그런 잃어버림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 세월이 지나면 그것은 그 현실은 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꿈이고 꿈이 현실일 수 있다는 장자는 꿈과 현실, 나와 나비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느꼈던 것이다. 현실을 꿈처럼 살 수 있다면 조금은 가볍게 살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현실을 꿈이라 생각하고 꿈처럼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가볍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 법성계에 보면 일미진중함시방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미진은 먼지를 말합니다. 작은 먼지 속에
이 세상 우주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옳다 그러다 크다 작다 비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주먹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물제동이죠. 예. 작은 먼지 속에 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와 작은 먼지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습니다. 만물은 하나로 동일하다. 만물제동이다. 이것이 장자의 핵심 사상입니다. 만물제동. 다르지 않다. 당연히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만물제동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차이를 구별해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것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처지를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옳은 것이 그런 것이 되고 그런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죠. 꿈속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도 어떻습니까? 꿈 깨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이 꿈이라면 이 꿈속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옳니 그러니 꿈 깨면 그만인 것입니다. 꿈 깨면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꿈속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도 꿈 깨면 그만인 것입니다. 다툼은 나는 멋진 나비야. 나는 훌륭한 철학자야. 나는 잘 나가는 은행 지점장이야. 이런 자아의식에서 생긴다. 내가 내라는 생각, 내가 시장인데 국회의원인데 너가 내한테 함부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그것이 자의식, 이것이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내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나를 알아봐 달라는 허영으로 가득 찬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의 옷을 벗어야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듯이 피울 줄 모르니 장주로도 나비로도 살기 어렵습니다. 자아의식을 내려놓고 타자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나비의 삶이든 장주의 삶이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호접지몽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다. 그렇지. 우리는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변화되고 바뀌죠. 그런데 자기의 자의식으로 고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갈등과 괴로움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퇴직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퇴직을 하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그렇고 누구를 보면 내가 옛날에 시청에 사무관 했는데 서기관 했는데 은행 지점장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많이 보죠. 이 사람은 제가 뭐라 그럽니까? 내면이 텅 비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알아봐 돌라는 그런 자의식으로 꽉 찬 속이 텅 빈 사람,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삶에서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 그렇죠. 아버지가 되었다가 회사 중력도 되었다가 어머니가 되었다가 선생님이 되기도 한다. 퇴근 후 완벽한 아버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는 퇴근을 하면 회사 중력의 위치를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위치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완전한 회사 중력, 완전한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한 물화,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 타자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호접지몽입니다. 꿈을 꾸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이 변하여 타자와 함께하는 것이다. 나비의 꿈에서 완전히 깨어나야 한다. 깨어나지 못하면 퇴근 후에도 회사 중력으로 있게 되고 회사에서는 아버지로 있게 된다.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어나면 반드시 이름이 있다. 나비를 잃어버려야 하고 장주를 잃어버려야 하고 아버지를 잃어버려야 하고 회사 중력을 잃어버려야 한다. 잃어버릴 때 비로소 타자와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그렇죠. 퇴근을 했는데 회사 중력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들과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를 했는데 과거의 일인데 내가 아직도 사무가이다, 서기과이다 이런 자의식으로 꽉 차 있다면 어찌 지금의 만나는 사람과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타자와 만나는 순간 내가 선생님, 아버지네, 의사네, 회사 중력이네 라는 자의식을 내려놓고 타자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지금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몽사몽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에서 깨어나 지금에 머무를 때 새로운 세상을 자유롭게 훨훨 날아갈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나비로, 장조,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의식에 사무쳐 있고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지금의 삶의 모습에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장자의 호접 지몽을 보고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우리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실로 현실이 아닐 수 있다. 꿈일 수 있다. 그러니 여기서 고통받는 괴로움, 갈등, 이것은 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좀 여유로워지고 삶이 좀 한가로워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모습이 꿈일 수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입니다. 내일만 지내도, 한 달만 지내도 이 모습이 정녕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모습에 대한 자의식으로 충만해 있다면 바른 삶을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장자의 그 호접지몽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그 적은 글을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을 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깨달음에 이르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